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기금본부 이전으로 전북 혁신도시가 또 하나의 금융화물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과제, 대선 공약 반영도 절실합니다.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회사 직원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 지평선학교가 입학생을 바꿔치기 했다는 전주 MBC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재단에 해당 교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 민주당 선거인단이 억지로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을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가입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전주문화방송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종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산에 있는 군산 컨트리클럽. 이 회사 직원들이 업무와 사담을 나누는 단체 문자방입니다. 한 간부가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에 응하라며 문자방에 글을 올립니다. 일부 직원들이 꼭 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간부는 회사의 지시라고 강조하고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주어지는 인증번호를 보내라고까지 합니다. 공직인데 왜 그걸 해야 되냐 했더니 회사에서 하래요. 무조건 해야 된대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은 직원들은 회사의 지시성 문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문자를 올린 간부 역시 회사의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하고는 더 이상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저 자세히 모르시는 회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냥 저희도 안내만 받은 거라서.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어제 최소한 1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성 문자가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인단 동원은 엄연한 불법이자 선거의 공정성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동원했는지, 민주당과는 어떤 관련인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황교안 대행의 특검위원장 불승인에 대해 도내 정치권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김광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지난 26일부터 중앙당 지도부와 국회 농성에 함께하고 있고 도당 차원에서도 특검위원장 불승인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특검위원장 중단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도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불량달걀을 전문적으로 유통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껍질이 깨지거나 분변이 묻은 달걀이 일부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닭농장. 달걀 창고 한쪽에 불량 달걀들이 쌓여 있습니다. 껍데기에 금이 가거나 찢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손톱만한 구멍이 난 달걀, 배설물이 묻은 달걀도 눈에 띕니다. 유통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닭이 쪼아서 그런다며요? 얘들도 쪼으나 봐. 46살 박모 씨는 이런 달걀들을 지난해 초부터 시중에 팔아왔습니다. 농가에서 30개들이 한 판을 1,000원에 산 뒤 2,5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식당에 팔았습니다. 싼값에 사들인 불량 달걀은 백반집이나 뷔페, 마트 내 빵집 등 15곳으로 유통됐습니다. 계란말이, 계란찜, 빵의 식재료로 쓰였지만 밀가루 반죽 등으로 조리를 한 탓에 손님들은 달걀 상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최근 1년간 유통된 불량 달걀만 30만 개, 시가 7,500만 원어치입니다. 깨졌어도 막은 살아있었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썼는데 그게 크게 불법 일인지 몰랐고. 박 씨와 거래한 농장은 식용 달걀에 의무화된 유통기한이나 생산지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름에 유통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 등 유해한 독소들이 침입될 확률이 많습니다. 박 씨는 또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달걀값이 급등하자 더 비싼 값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닭농장 주인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량 달걀로 조리를 한 식당 주인 1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 계열의 직영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익산 용동면 종계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닭 6만 5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전라남도에 이동 중지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림 계열사의 직영농장에서 AI가 발생해 한동안 잠잠하던 AI가 재확산될 가능성에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제의 한 대안학교가 성적을 조작해 입학생을 바꿔치기 했다는 전주 MBC 보도에 따라 감사를 벌여온 교육청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교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1차 결과라고 밝혀 추가 비위 사실이 밝혀질지도 주목됩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주문화방송에서 제기한 김제 지평선 중고등학교의 합격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평선 중고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장의 지시로 불합격자 3명을 합격자로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또한 고등학교 합격자 가운데서도 3명의 성적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1명은 합격 처리했고 2명은 예비 합격자로 조치했는데 미등록자가 없어 예비 합격자들이 실제 입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입학사정회가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배려 등을 고려해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권한 밖의 위반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협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협의라고 볼 수도 없고 지시에 의해서 이제 바꿔줬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해당 교장은 오늘자로 이미 퇴임이 예정돼 있어 파면 요구가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재단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더불어 관련 녹취록에 언급된 윗선과 어른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추가 감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 역시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법인 후원금과 떡값을 요구하고 무더기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자체가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합니다. 무주군의회는 최근 남원권 시외버스 요금이 인하되면서 도내에서 버스 요금을 내리지 않은 곳은 무진장밖에 없다며 진안과 장수와 협력해 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진장 시외버스는 전주, 진안 사이에 고속도로가 개설됐지만 요금 요율이 높고 경사로 구간 할증을 받는 일반 국도로 버스가 운행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세계 3대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마침내 도내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개막으로 도내 산업구조에까지 변화가 기대됩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청사와 나란히 지어진 기금운용본부. 사무용 집기를 옮기는 손길이 분주하고 직원들도 속속 새로운 일터에 도착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이 나와 전북 신청사로 내려온 직원들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전라북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북 도민들이 생각하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또 각별한 애정이 있다. 전라북도는 산업화에는 뒤처졌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서울, 부산에 이은 국내 3대 금융거점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임직원이나 가족의 안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게 완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이런 게 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면.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원들 외에도 연간 3만 명의 투자 관계자 방문이 기대된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일까지 이전 작업을 완료하고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운용, 대체 상품 투자 업무를 본 궤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성대하게 진행하려던 개청식은 이사장 구속과 조직 정비를 이유로 오는 4월쯤으로 늦춰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왔지만 지역과 상생하며 제대로 황금알을 낳으려면 향후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런 과제들을 공약화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박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의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300여 개 위탁운용사의 지점이나 사무소를 유치해야 하지만 일부러 내려온다는 곳은 없습니다. 올라오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하루를 버려버리면은 또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전북에 내려올 회사에 가산점을 주거나 기금을 추가 배정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국내 법인이나 지점을 둔 해외 금융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도 저희 전북을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서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나감으로써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주 MBC 설문 결과 가산점 부여 등 위탁운용사 유치 방안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가장 적극적이었고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하나 위탁운용사 유치 못지않게 서둘러야 할 것은 가산점 등 정부 지원에 힘을 실어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정부가 육성하려고 지정한 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 두 곳뿐입니다.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책을 담는 금융중심지 조정이 절실 필요합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또 하나의 국내 금융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이번 대선의 지역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제주 지역 학교에 공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완주와 순창에서 생산된 840톤의 친환경 쌀을 제주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850여 곳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840톤은 제주도 전체 학교 급식량의 절반 수준이며 제주도는 전국 23개 업체 가운데 평가를 거쳐 완주 지역 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정읍시의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가축 전염병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해 협업 창구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정읍시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추가 분양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분양률은 86.4%로 워터파크 등의 잔여 부지가 일부 남아있는데 내년 3월 골프장 시범 운영과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을 완공해 사계절 관광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내장산 리조트와 골프장이 개장되는 2018년도 하반기에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군산시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AI 등의 방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도내 다른 시군의 감염 사례와 방역 자료도 공유해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한 예방 활동에 많은 도움이 기대됩니다.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자 도내 가축 전염병 발생지에 방역 활동 자료를 DB화하는 업무 커뮤니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진안군은 홍삼 제품의 안전관리 방안으로 인터넷 정보기술 ICT를 접목해 생산 이력을 제공하는 한편 경작 면적과 수출 등을 늘리기로 하고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완주군이 과일의 난치병으로 불리는 화상병 예찰과 방제를 실시합니다. 과일 화상병은 나뭇잎부터 시들면서 말라 죽는 증상으로 수출길까지 막히게 되는데 완주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과수 농가에 전용 약재를 공급해 일제 방역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천안과 안성 지역의 배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과수원을 폐원하고 과수 농가 피해가 컸습니다. 완주군에서 발병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예찰과 사전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이 청년과 중장년을 고용하는 관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25살에서 39살까지 청년 한 사람 고용에 한 달 80만 원, 40살에서 59살까지 중장년 60만 원으로 취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6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대선 공약 중 종합경기장 사업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정 대선 공약에선 빠져 있어 송하진 지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전통문화주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채택되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아중호수 주변 생태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아중호수 주변 호동골공원 약 1,900여 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해 오감체험 놀이공간, 비밀요새 놀이터 등 생태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아동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은 오늘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하우스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에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이 오늘까지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닭장 파티전이 오늘까지 익산 솜리골 작은 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군산시립예술단의 합동기획연주회가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모레부터 6일까지 봄을 주제로 한 소장품 기획 전시전을 선보입니다. 완주군은 오늘 이서혁신 LH 10단지 내에 장남감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모레부터 제6회 전주시 독서 마라톤 대회를 진행합니다. 전북도립국악원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청소년 주말반 국악교실 수강생을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시민공방을 개설하고 오늘까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주문화방송과 사단법인 혼불문학이 공동 주최하는 제7회 혼불 학생문학상을 오는 5월까지 공모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진안 10도 등 10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